지난달 오래 알고 지낸 동창 모임에 나갔습니다. 은퇴를 앞둔 친구들끼리 오랜만에 얼굴도 보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 나누는 자리였죠. 모임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지만 한 친구의 말이 제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다 같이 근황을 나누던 중 제가 집 근처에서 텃밭을 가꾸며 생활하고 있다고 말했더니 그 친구가 웃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야, 그게 뭐 그렇게 자랑할 일이냐? 요즘 누가 그런 걸로 시간을 보내? 순간 주변 사람들도 웃었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농담으로 한 말일 수도 있지만 그 말이 저를 깎아내리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이죠. 그 뒤로 그 친구는 대화 내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한마디씩 트집을 잡으며 웃음을 유도했습니다. 누군가 여행을 다녀왔다고 하면 거긴 이제 다들 안 가잖아. 누군가 건강 관리를 한다고 하면 그거 한다고 뭐 크게 달라지겠어? 이런 식이었죠. 처음에는 분위기를 띄우는 농담처럼 느껴졌지만 대화가 계속될수록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누군가와의 대화에서 묘하게 기운이 빠지고 내가 존중받지 못하는 기분이 드는 순간들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자주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종종 이런 관계를 당연히 받아들이며 살아가지만 사실 그 관계가 나에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지는 잘 모르고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런 사람들, 우리 삶을 무겁게 만드는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다룰지, 그리고 왜 정리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말씀드릴게요.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그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이유를 분명히 찾게 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더욱 가볍고 평화롭게 만들어줄 겁니다. 첫 번째 유형은 항상 부정적인 말로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로도 듣는 사람의 기분을 처지게 만들고 때로는 그들의 기운을 완전히 빼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처음엔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반복되면서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무거운 짐처럼 쌓이게 된다는 사실 아시나요? 부정적인 사람들의 말은 단순히 불평이 아닙니다. 그들의 말은 누군가의 선택이나 결정에 대해 의심을 품게 만들고 때로는 자존감을 갉아먹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대개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의견이 항상 맞다고 믿고 남의 선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둘째, 자기 불만을 주변 사람들에게 털어놓으며 그 불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하려고 합니다. 셋째, 자신이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의도치 않게 전가하며 결국 그들의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마치 나까지 그 부정적인 생각에 물들게 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처음엔 그저 말 한마디가 기분 나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부정적인 영향이 무시 못할 만큼 커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 대화를 나누면서 내가 잘못하고 있나?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 그들의 말이 반복될수록 내 삶에 대한 자신감마저 의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이 던지는 부정적인 한마디는 결국 자신의 불안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려는 방어 기제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말을 쉽게 받아들이지 말고 그것이 나에게 미칠 영향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8세 이성호 씨는 은퇴 후 헬스장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운동을 하며 건강을 챙기고 있는데 친구들 모임에서 운동 이야기를 꺼내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요즘 운동을 꾸준히 해서 체력이 많이 좋아졌어. 예전보다 하루가 더 활기차다니까. 그런데 옆에 있던 친구 김철수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나이에 운동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몸은 늙었잖아. 성호 씨는 웃으며 넘기려고 했지만 그 이후로 그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사실 그는 운동을 시작하면서 자신감을 얻고 있었고 그 작은 변화가 큰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정적인 말이 그의 성취감을 갉아먹었죠. 또 다른 경우로 72세 박순자 씨는 은퇴 후 새로 시작한 취미가 있었습니다. 바로 뜨개질이었죠. 처음엔 간단한 작품을 만들며 여유를 즐기고 있었는데 한 번은 가족 모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뜨개질도 배우고 정말 행복해요. 제 손으로 직접 만든 것들이 집안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촌 언니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자랑이냐? 뜨개질이나 하면 뭐하냐? 차라리 외출이라도 좀 해. 순자 씨는 당황스러웠고 그 뒤로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를 얘기할 때마다 마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은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얼마 전 저는 제 아버지의 이야기 속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아버지는 은퇴 후 마을의 작은 정원에서 자주 시간을 보내며 꽃과 나무를 가꾸셨습니다. 어느 날 이웃분이 아버지를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 무리해서 일하지 말고 쉬어야지. 그런 것 하느라 시간을 다 보내면 뭐가 좋아지겠어?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하셨지만 저희 가족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버지가 가꾸고 있는 정원은 그분에게 큰 위안이었고 무엇보다 자신만의 시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시고 나서 아버지는 정원 가꾸기에 대한 얘기를 거의 하지 않게 되셨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말들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큽니다. 이들은 자신의 불만이나 불안감을 타인에게 전달하며 무의식적으로 그들의 삶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물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과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자신의 마음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말에 지나치게 휘둘리지 않도록 거리를 두고 필요하다면 대화를 피하거나 대화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죠. 예를 들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 말도 일리가 있지만 나는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고. 혹은 대화를 부드럽게 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도 있겠구나. 그런데 이번엔 내가 새로 시작한 활동을 이야기하고 싶어. 이렇게 자신의 선택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대처하면 부정적인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마음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적인 에너지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조금씩 거리를 두고 자신에게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그 외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일이 잘 풀리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만 갑자기 나타나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필요가 해결되면 다시는 연락이 없습니다. 마치 자신이 필요할 때만 관계가 이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피곤해집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도 나를 필요로 할 때가 있겠지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이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모습을 반복하면서 점점 실망하게 되고 결국 그들이 내가 필요한 사람으로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도구처럼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보통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기 일이 잘 풀리면 연락하지 않다가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연락을 합니다. 둘째,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려고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셋째, 도움을 받은 후에는 감사의 표현이 부족하고 다시는 연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들은 대부분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관심이 있을 뿐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의 행동을 너무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필요할 때만 오는 사람에게 너무 많은 감정적 투자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지나치게 기대지 않으려면 그들의 반복적인 행동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73세의 김영호 씨는 얼마 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를 내지 못한 상황이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을 했고 결국 관리비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김 씨는 그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시 연락을 했던 순간은 그가 또 다른 문제로 도움이 필요할 때였습니다. 그때 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달 또 좀 어려워서 이번에는 도와줄 수 있겠어요? 김 씨는 그 후 다시 감사의 말 한마디 없이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 상황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사람은 내가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67세의 이민정 씨는 늘 자기 일에만 집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사업을 해왔지만 이번에는 자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급히 돈이 필요해져서 민정 씨는 가까운 지인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지금 사업을 계속하려면 자금이 좀 필요해. 도와줄 수 있겠어? 그렇게 자금을 빌려준 후 민정 씨는 다시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가 또 필요할 때가 되었을 때 민정 씨는 다시 연락을 했고 이번에도 다른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번에 큰 계약이 있는데 도와줄 수 있을까? 이민정 씨는 본인이 필요할 때만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고 그 외에는 완전히 연락을 끊어버리는 스타일이었죠. 이런 행동을 반복하면서 사람들은 점차 실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71세의 박수진 씨는 몇 년 전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연락을 하는 사람입니다. 박 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큰 부담을 느끼고 있던 상황에서 한 지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빌려줄 수 있겠어요? 그 지인은 박 씨의 요청에 응해 주었고 박 씨는 그 후 돈을 갚고 난 뒤에도 아무런 연락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지인이 다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박 씨는 전혀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가 다시 연락을 했던 것은 본인의 일이 잘 풀리지 않았을 때였죠. 이번에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급히 해결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처럼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들은 자기 문제를 해결한 후에는 다시는 연락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에서 소외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매우 피곤하고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의 행동을 너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에 기대지 말고 자기 자신을 돌보고 진정으로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대처하면서 관계에서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감정적 투자를 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집중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주는 길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나를 깔보거나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떤 말을 해도 항상 나를 낮추려 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 속에는 나에 대한 불신이나 우월감이 깔려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이런 사람들이 더 눈에 띄는 이유는 사회에서 나의 위치나 상황을 과소평가하고 자꾸만 나를 가벼운 존재처럼 여길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존감을 크게 상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자주 그런 일이 반복되면 자기 자신에 대한 불안감과 열등감을 키우게 됩니다. 그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려는 성향을 보입니다. 나를 무시하는 그들의 말은 내가 상처받지 않으려고 해도 종종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 힘들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자주 나의 의견을 무시하고 나보다 자신이 더 똑똑하다는 듯한 태도를 보입니다. 둘째, 내가 성공하거나 잘한 일에 대해 기쁨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집니다. 셋째,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꾸 지적하거나 가볍게 여깁니다.
이런 행동들은 점점 더 나를 피곤하게 만들고 관계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나를 깔보거나 무시하는 사람들에게는 직접적으로 맞서 싸우는 것보다는 그들의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는 그들의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마음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비판은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진지한 피드백이 아니라 나를 얕잡아 보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73세의 김호철 씨는 자주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김 씨는 한 모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그 나이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잘 될지 모르겠다. 김 씨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 자주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사람에게 그 나이에 무슨 창업이냐며 비꼬는 식으로 말하곤 했습니다. 그의 말은 상대방을 낮추고 무시하는 것이었고 그때마다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김 씨는 항상 자기 자신이 우위에 있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그로 인해 사람들은 점차 그의 말을 무시하게 되었습니다. 68세의 박정미 씨는 자신이 아는 사람들의 성취를 잘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의 친구가 뭔가를 성공적으로 끝낸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걸 할 때 잘 될 거라는 생각을 한 적 없어. 사실 별로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해. 정미 씨는 늘 다른 사람들의 성취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하기보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 친구는 그 말을 듣고 큰 실망을 했습니다. 정미 씨는 자기만의 기준에 맞추어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며 항상 나보다 자신이 더 우월하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와의 대화를 점점 피하게 되었고 그녀도 어느 순간 사람들이 자신에게 멀어지는 이유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70세의 김선배 씨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는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는 사람입니다. 한 번은 선배가 모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나이에 그런 걸 한다고. 나 같으면 그 나이에 그런 거 하지 않았을 거야. 선배는 자신이 어떤 일이든 더 잘 알거나 경험했다고 주장하며 다른 사람들의 결정을 무시했습니다. 그의 말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상하게 하였고 사람들은 점차 선배와의 대화에서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의 자주 반복되는 비판은 다른 사람들을 점점 더 피곤하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 관계는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이처럼 나를 깔보거나 무시하는 사람들은 내 자존감을 상하게 하고 점점 더 관계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를 지키려면 그들의 말을 내가 아닌 그들의 문제로 간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무시는 그들이 겪고 있는 불안이나 불만을 투사하는 방식일 뿐 내 가치와는 상관이 없음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부정적인 말을 지나치게 신경 쓰지 않고 그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의 길을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들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는 것이 진정한 행복을 찾는 길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멀리해야 할 사람은 항상 갈등을 일으키고 싸움을 조장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사소한 일에도 문제를 만들고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불필요한 긴장감을 조성하며 끊임없이 감정적 불화를 일으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있든 평화로운 분위기를 깨뜨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원인이 됩니다. 이들은 대부분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관계를 망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그들의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게 느껴지는데 그 이유는 감정적으로 더 깊이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과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피곤하고 불편해지며 나 자신까지 부정적인 에너지에 휘말리게 됩니다. 72세의 이정순 씨는 친구들 사이에서 자주 불필요한 갈등을 만드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어느 날 정순 씨는 모임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솔직히 내가 그때 그렇게 말한 게 좀 마음에 안 들더라.
그런 식으로 말하면 기분 나쁜 거 몰라? 그 말은 모임에 있던 다른 사람의 말을 문제 삼아 시작되었고 결국 모임 내내 싸늘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사소한 표현이나 단어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를 확대 해석해 논쟁을 일으키곤 했습니다. 정순 씨가 있는 자리에서는 사람들 사이에 긴장이 계속 감돌았고 결국 사람들은 그녀와의 모임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69세의 박창수 씨는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 늘 양쪽을 갈라놓는 말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한 번은 창수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 둘이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보네. 그때 내가 말한 거 다른 사람이 들으면 섭섭할 거야. 창수 씨의 말은 마치 두 사람 간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그로 인해 둘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는 항상 다른 사람의 관계에 끼어들어 불필요한 긴장을 만들었고 결국 사람들은 그의 말을 신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74세의 김선옥 씨는 가족 모임에서 항상 사소한 문제를 확대해 가족 간의 싸움을 유발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조카가 가져온 선물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런 걸 샀니? 이런 건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그냥 돈으로 주는 게 낫지 않았겠니? 그 말은 조카의 선의를 무시한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가족들은 불편한 기운 속에서 모임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선옥 씨는 항상 자신의 의견이 옳다는 태도로 다른 사람의 행동을 비판하며 결국 가족들 사이에서 그녀의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이처럼 항상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끊임없는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이들과의 관계를 관리하려면 그들이 조장하는 갈등에 직접적으로 휘말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들의 말이나 행동에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고 필요할 경우 명확하고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과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대신 긍정적이고 평화로운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나에게 훨씬 이롭습니다. 결국 우리가 조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갈등의 중심이 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적절히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들과의 관계를 끊거나 거리를 두는 것이 나의 평화를 지키는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멀리해야 할 4가지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는 제한적이고 그만큼 더 소중해집니다. 그러니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행복과 평화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혹시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며 내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지 하고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나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관계가 내 삶에 정말 필요한가? 만약 그 답이 아니오라면 용기를 내어 관계를 정리해보는 것도 나를 위한 큰 배려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긍정적이고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우리는 더 행복하고 평온한 일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할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채널을 통해 여러분의 은퇴 후 삶에 조금이나마 더 밝은 길을 비춰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제게 가장 큰 보람일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싶어하는 제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도 더 알찬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